유기동물은 주인 혹은 엄마 아빠가 없어 돌봄을 받지 못하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하루에 300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길거리로 내쳐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기동물들이 많아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유기동물 보호소 2. 펫샵 3. 일반 가정과 사회 4. 동물의 결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정답은 3번 일반 가정과 사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호소는 유기동물들을 보호해주는 곳이니 아니겠고 2번과 4번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유기동물들을 많아지게 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일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분양입니다. 2017년에 이루어진 어느 설문조사에서 당신이 함께하는 반려동물은 어디에서 데리고 왔나요? 라는 질문에 56% 이상의 사람들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데리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펫샵은 26% 정도였죠. 8.6%는 집에서 낳은 동물이라고 해요. 집에서, 가게에서 혹은 공장에서 강아지를 낳지 않게 할 수 있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산책을 하다가 혹은 묶여 있다가 다른 개가 와서 새끼를 낳게 되고 주변에 떠넘기듯 분양하는 일들이 유기동물들을 많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펫샵을 통해 강아지 혹은 고양이 공장이라고 불리는 깨끗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곳에서 데리고 오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유기동물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과 같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조절하지 못하는 생명들이랍니다. 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아볼 퀴즈. 첫 번째 문제 맞춰주셨을까요? 방금과 같은 문제를 4개 더 풀어볼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해보자고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을 땐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혹시 모르죠? 주변에 동물을 잘 아는 친구가 있다면 다 함께 맞출 수 있을지도요. 다음 문제는 1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문제를 잘 보고 시간 내에 선을 이어주세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약 20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 결혼을 당하면서 모습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동물들을 혈통이 있다, 품종이 있다, 순종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동물들이 사람들 때문에 가지게 된 모습과 동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올바르게 짝지어 보세요. 정답은 어때요? 많이 맞추셨나요? 흰색 털과 푸른 눈을 가진 고양이들은 너무도 신비로운 외모를 가졌지만 슬프게도 65에서 85%의 높은 확률로 잘 듣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색 털과 푸른 눈을 내는 유전자가 소리를 뇌로 전해주는 달팽이관을 이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잘 듣지 못하는 난청이라는 병을 가지게 되고 주변의 위험한 소리나 다른 이의 기척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상태로 평생 살아야 합니다. 얼굴이 다른 견종과 달리 눌려있는 퍼그는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 코가 짧아서 정상적으로 가져야 하는 기도보다 훨씬 짧고 좁은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서 다른 견종에 비해
4년 정도 빨리 죽는다고 해요. 귀가 접혀 있어 귀여움을 자랑하는 스코티시 폴드. 이 고양이들은 연골이 자라지 않아 뼈끼리 부딪히는 병을 가지기 쉽습니다. 우리 귀를 만져보면 안에 있는 뼈가 말랑말랑하고 접히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유연한 뼈를 연하고 야들야들한 뼈다 라는 의미로 연골이라고 불러요. 스코티시 폴드 고양이들은 귀가 접히도록 자라기 위해서 이 연골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유전자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유전자가 귀뿐만 아니라 꼬리, 발바닥, 허리 쪽에도 나타나서 연골이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해버려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뼈 모양이 이상해져서 뼈마디가 아플 수밖에 없고 유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긴 강아지는 아장아장한 걸음걸이를 가져서 귀여워 보이지만 사실 허리가 아픈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허리뼈 사이에 있는 충격을 줄여주는 쿠션이 닳아 없어지거나 충격을 받아서 터지기 쉽답니다. 이렇게 터진 쿠션은 척추 안에 있는 굵은 신경을 눌러서 뒷다리를 쓸 수 없는 상황까지도 만들죠. 우리는 이런 병을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털이 없는 스핑크스 고양이는 우연히 태어난 돌연변이인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돌연변이인 채로 유지시키고 있는 고양이예요. 피부에 솜털만 있고 털이 나지 않아서 특이한 외모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털이 없어서 햇빛을 오래 쬐면 피부병이 생기기 쉽고 당연히 추위에도 무척 약하답니다. 또한 다른 고양이들과는 달리 조금만 잘못 놀아도 발톱이나 가구에 스쳐서 상처가 나기도 쉬워요. 불독이나 퍼그같이 얼굴이 눌린 강아지들은 머리뼈가 커요. 머리가 크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쉽게 나올 수 없지요. 때문에 이 품종의 개들은 대부분 수술을 받아야만 강아지를 낳을 수 있답니다. 강아지의 조상인 늑대들은 귀가 쫑긋 서 있지만 몇몇 강아지들은 늘어진 귀를 가지고 있어요. 뛸 때마다 팔랑팔랑 거리는 강아지 귀는 너무도 귀엽지만 바람이 잘 통하지 못하게 해서 귀 속에 나쁜 병균이나 곰팡이가 자랄 수 있답니다. 그 때문에 귀가 덮인 강아지들은 귀병에 걸리기 매우 쉬워요. 설명해드린 내용은 강아지, 고양이들마다는 다르겠지만 그 품종이라고 하면 많이 겪는 불편함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얘 허리 아프게 만들어야지, 얘 귀에 곰팡이 피게 만들 거야 하는 못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다만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으니 걷는 게 너무 귀엽다, 귀가 늘어져 있으니 뛸 때마다 팔락거려서 너무 귀여워 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매력을 가진 동물들만 좋아하니 점점 그런 동물들만 남고 이제 그렇게 생긴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지금이랍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동물원, 동물체험, 동물카페 등 동물들이 있는 곳에 가야 할 때 동물들을 위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동물들에게 물과 먹이를 잘 주는 곳인지 2. 동물들에게 일을 적당히 시키는 곳인지 3. 동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4. 동물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지. 정답은 4번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물론 아기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일정 시기가 지나고 나면 엄마 아빠로부터 떨어져 살기 때문에 4번은 동물들에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1번은 정말 당연한 말입니다만 이런 당연한 일도 지켜지지 않는 동물체험원이 많아요. 실제로 저희가 평창에 있는 동물체험원을 랜덤으로 방문해 보았는데요. 동물이 사는 깔집에는 똥이 반이었고 밥그릇에는 물과 사료가 아닌 똥 오줌이 범벅으로 들어있었죠. 물을 주니 동물들은 허겁지겁 받아먹기 급급했고요. 먹이주기 체험이 있는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이 먹이를 잘 받아먹게 하기 위해 일부러 굶기기도 해요.
동물들에게 손님들이 주는 먹이 외에 따로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동물들에게 기본적인 대우조차 못 해주는 곳에 돈을 내고 체험을 하러 가는 것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동물학대를 같이 하는 길이기도 해요. 동물에게 일을 적당히 시키는지도 봐야 합니다. 유원지에서 이런 꽃마차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말이나 당나귀가 사람을 태우거나 마차를 끄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어온 역사적인 활동이지만 오늘날의 마차 체험은 마차를 끄는 동물들을 학대하기가 쉬워요. 똥, 오줌을 적게 싸게 하기 위해서 먹이나 물을 주지 않거나 조금만 준다던가 한 번에 많은 사람을 태워서 무거운 마차를 끌게 한다던가 아스팔트에서만 걷게 해서 다리를 아프게 한다던가 8, 9시간 길게 일을 한다던지 말이죠. 꽃마차를 끄는 동물들이 방금 말한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면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동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인지 제일 알기 쉬운 방법은 우리나라에 원래 살고 있는 동물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원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온 동물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경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았다면 고라니나 개구리, 너구리처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코끼리, 북극곰, 벨루가와 같은 동물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롭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해 볼까요? 다 큰 코끼리는 몸무게가 6톤입니다. 자신의 몸무게를 부드러운 흙바닥에다가 나눠줘야 다리가 아프지 않은데 일부 동물원들은 청소하기 쉽도록 시멘트 바닥을 쓰거나 얇은 흙바닥에 코끼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동물원의 코끼리들은 자신의 몸무게를 오직 다리로만 버텨야 해서 다리가 너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코끼리는 사람과 같이 단체로 생활하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하지만 한 마리당 하루에 200kg을 먹고 몸값이 약 3에서 5억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동물원에서는 돈 때문에 많이 데리고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를 외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코끼리는 물을 찾아서 약 11,000km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많은 동물인데 동물원의 우리는 코끼리가 움직이기엔 너무 작아 보이죠? 우리 눈엔 잘 지내 보이는 동물도 이렇게나 힘들어 하는데 좁은 수조에 갇힌 벨루가, 추운 극지방에서 온 북극곰, 사막에서 온 여우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덥고 추울까요? 과연 우리가 잠깐 즐겁자고 많은 동물들을 이렇게 가둬도 되는 걸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안내해주는 개를 시각장애 안내견이라고 합니다. 이 안내견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주인이 안전하게 밖을 다닐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엄격한 훈련을 받죠. 이런 시각장애 안내견이 주인을 안내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1. 안내하면서 사람들이 주는 간식 받아 먹기. 2. 안내하면서 식당에 들어가기. 3. 안내하면서 만난 강아지의 냄새 맡기. 4. 안내하면서 똥, 오줌 싸기. 정답은 2번입니다. 시각장애 안내견들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식당이나 마트에서 안내하러 들어온 안내견을 보고 항의를 하기도 하죠. 개털이 날린다. 똥이나 오줌을 싸면 어떡하냐? 라고 말이에요. 만약 시각장애 안내견이 식당이나 마트를 들어가지 못한다면 시각장애인들은 모두 집에서만 밥을 먹어야 할 것이고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없을 거예요. 식당 주인이 나쁜 마음으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밥을 안 주려는 것보다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서 입장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님으로서 안내견은 법적으로 들어와도 괜찮아요. 저 안내견은 엄격한 훈련을 받은 개인이 들어와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시각장애인은 밖에서 안내견에게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안내견의 집중력이 매우 중요하죠. 안내견의 주의가 산만해지면 잘 가던 길을 멈추거나 빨간 신호에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안내견은 정해진 사료 이외의 다른 음식은 먹지 않도록 훈련받아요. 낯선 사람이 주는 간식의 유혹에 넘어가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다른 개들과 노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똥 오줌도 정해진 시간이 돼야만 쌀 수 있도록 훈련받습니다. 길을 안내하다가 갑자기 똥이나 오줌을 싸느라 멈추게 되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처리하기 힘들 뿐더러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나 엄격하게 훈련받은 안내견이 지나갈 땐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안내견을 보게 된다면 만지지 말고, 말 걸지 말고, 사진 찍지 말고 그냥 지나가 주세요.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불편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죠. 다음 중 코로나19가 생겨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사람들이 동물을 괴롭혀서 2. 사람들이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서 3. 사람들이 동물을 좁은 곳에 가둬서 4.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돌아다닐 수 있어서. 정답은 1번, 동물을 괴롭혀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깊은 숲속 박쥐에게 있었던 병균이 천상갑이라는 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옮겨올 수 있었다고 해요. 천상갑은 몸이 비늘로 덮인 개미핥기의 사촌쯤 되는 동물인데 주로 속이 빈 나무에 살기 때문에 나무가 많은 깊은 숲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숲속에는 천상갑 말고도 박쥐들도 같이 살고 있죠. 우리가 감기에 걸려 아플 땐 병균이 몸을 아프게 하는 것도 있지만 몸을 지키는 면역물질들이 병균과 격렬하게 싸우느라 열이 나고 고름이 생기면서 아픈 거예요. 그러나 박쥐들은 특이하게도 많은 병균을 가지고 있어도 면역물질들이 딱히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아프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무를 베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깊은 숲속으로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받다가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런 병균이 똥이나 털, 침 등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기 쉬워지죠. 그러다 병균이 묻은 박쥐의 흔적을 천상갑이 먹거나 몸에 묻히게 되고 천상갑의 비늘이 좋다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잡아먹어 병균이 사람에게로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직 이 이야기에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천상갑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의 유전자의 모습과 99% 일치하는 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할머니쯤으로 보이는 바이러스가 박쥐에게서 발견되는 점을 보아 코로나19의 탄생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도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질병이 유행했던 것을 아실까요? 사스는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사냥고양이로, 사냥고양이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경우고 메르스는 박쥐에서 낙타로, 낙타에서 사람에게 전염되었지요. 사람들이 야생동물과 가까워지고 이용하는 만큼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미지의 병을 얻기 쉬워집니다. 이토록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함께하고 있는 동물들이지만 우리들은 아직 동물과 같이 잘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좋을 대로 사용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동물들과 더불어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동물들은 계속해서 아프고 치료하는데 돈이 들고 버려지고 우리까지 병이 드는 거랍니다. 저희 라이팩트 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자료로 만들어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동물과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분들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동물을 보호하고 자연을 아껴줘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물과 자연과 올바르게 함께하는 것쯤은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영상을 보시고 알게 된 점 혹은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 밑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가족 톡방에, 친구들 톡방에, 학교 톡방 등에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의 공유가 많아질수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 같이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라이프팩트 센터였습니다.